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필승입니다. 오늘은 2020년 상반기 의사소통 세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문제풀이 접근 방식에 대해서 강조를 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답을 찾는 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단시간에 정답률을 높이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매 문제마다 접근 방식 팁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을 보시면서 직접 체화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문제도 결국에 개요 문제거든요. 2020년 하반기에도 개요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2020년 하반기 영상 먼저 보시고 오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네, 문제를 풀기 전에 이런 식으로 가끔 코레일 예시 문제를 보면은 쓸데없이 문제를 두 개 써놨다거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타도 있었죠.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문제 푸실 때 감안하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지문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걸 찾으라고 하고요. 교통정책 연구 방향과 과제, 이 밑에 내용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거를 찾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 개요 문제는 큰 틀을 보면서 접근을 해야 돼요. 지금 이거 보기를 보시면 국가 차원의 미래 전략 수립 목적, 그다음 세부 전략, 유사점, 변화 사례, 작성 방향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기를 통해서 지금은 서술 방식에 대한 얘기는 아니니까요. 대략적인 내용만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문을 읽으면서 문단별로 대략적인 내용을 체크를 할 거예요. 세부 설명은 건너뛰면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신 것처럼 보기 내용이 다 큰 틀에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봐볼게요. 시선 처리는 이 문제를 보신 다음에 보기 2번 보기를 보시는 거예요. 자, 국가 차원의 미래 전략 수립의 목적, 미래 전략을 왜 수립해야 되는지 목적, 2번 신교통 기술에 대비하기 위한 세부 전략, 3번 1차와 4차 산업혁명의 유사점, 그 다음 4번 위력적인 변화의 사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위력적인 변화의 사례, 그다음 5번 국가미래교통전략 2050 보고서의 작성 방향입니다. 그리고 여기 따옴표로 묶여져 있으면 본문에도 따옴표로 묶여서 나올 거예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각 문단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하나거든요. 그래서 머리랑 꼬리 위주로 볼게요. 지금 인류 문명의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이러한 신기술이 출현하고 있고요. 2016년에 겪었던 알파고 쇼크는 4차 산업혁명에 가져올 변화의 위력을 보여준 사례다. 네, 이거 4번 찾았고요. 그 다음에 교통부문 도 4차 산업혁명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면 밑에 읽을 필요 없겠죠. 다 4차 산업혁명에 가져올 변화의 위력을 보여준 사례가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뭐뭐도라는 조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위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3문단 읽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신교통기술이 가진 산업적 의미와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할 거래요. 신교통기술이 교통부문의 혁신에 한정되지 않고 산업구조와 신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통이 산업구조랑 산업발전에도 영향을 크게 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상황은 1차와 유사하다. 자, 이거 보기에 나왔었죠? 3번입니다. 그래서 3번도 제끼고요. 다음 문단 1차 산업혁명의 진행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산업구조 변화랑 신산업 발전에 영향을 줬다는 거. 4차 산업혁명에서도 신산업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뒤에는 예시가 나오겠죠.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 신교통기술의 산업적 의미와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여기까지 계속 우리가 이 연구를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기는 3번이랑 4번만 날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 2, 5번이 마지막 문단에 나올 거기 때문에 꼼꼼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그럼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위의 문단들을 다 정리를 해주는 말입니다. 파급력이 크고 폭넓기 때문에 신교통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신교통기술의 출현에 대비하는 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대비 전략을 마련할 거래요. 자,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서 제 사고의 흐름은 이럴 겁니다. 2번 신교통기술에 대비하기 위한 세부 전략이네. 그러면 날립니다, 일단은. 자, 즉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앞에 내용 정리하는 거예요. 이 대응 전략이 뭐냐? 국가 미래 교통전략 2050 보고서입니다. 보기 5번에 미래 교통전략 2050 보고서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뒤에 그러면 작성 방향이 나오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목적은 이러이러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도 제껴집니다. 목적이니까. 그리고 이런 뭐뭐는 뭐뭐하기 위함이다는 2020년 하반기 영상 보시면
목적 구하는 개요 문제에, 목적을 찾는 개요 문제에 똑같이 등장했어요.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기 위함이다.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 이를 위해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메가 트렌드를 분석할 거래요.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시할 거라고 하고요. 미래 변화에 대한 정책 방향, 추진 과제, 관련 법제도 정비, 그리고 추진 계획도 포함할 거다. 이 보고서에. 그래서 보고서의 작성 방향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우리가 1, 2, 3, 4, 5 보기를 다 날렸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명확한데 여기에 세부 전략은 아직 나오지가 않았어요. 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뒤에 세부 전략이 뭐뭐다 뭐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고요. 마지막 줄에 미래 변화에 대한 정책 방향, 추진 과제, 관련 법제도 정비, 추진 계획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부라는 말을 보면요, 엄청 구체적이어야 돼요. 정말 구체적으로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예를 들면 추진과제, 첫 번째로 추진과제는 뭐고 두 번째로 추진과제는 뭐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세부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지막 문단까지 이 얘기가 안 나왔으면요, 이 글에서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보통 두세 문단을 먹고 가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2번입니다. 이 문제도 사실상 큰 틀에서는 개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문 B에 있는 안전 기준을 읽고 여기 안전기준 1, 2, 3, 4, 5, 6이랑 매치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제 파악을 먼저 해줍니다. 시선 처리, 파란색이 시선 처리니까 따라오세요.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기준에 대한 거고요. 여기 항목을 유심히 잘 봐줍니다. 긴급한 비상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운전 전환 요구 시 경고 방법, 그 다음에 작동 전 준수사항, 고장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고요.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안전 확보. 그 다음에 운전자 대응이 필요한데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각자 키워드를 잡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기에 가서 시작점을 잡을 거예요. 안전기준을 1번부터 볼 건데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가나다라 마바 이렇게 완전히 다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시작 지점을 먼저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두 개 하나 해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나 나부터 먼저 보라는 얘기가 이제 시작점 잡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지문 가서 머리 꼬리 위주로 주요 내용을 캐치할 건데 여기 보도자료는 결국에 이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 얘기이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안전기준 머리랑 꼬리를 읽으면 되는 건데 보시면은 두세 줄밖에 안 되니까 다 그냥 읽어줍니다. 그러면 지문 B에서 잡은 키워드 가지고 살펴볼게요. 안전기준 1,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운행 중 운전자가 운전 전환을 받아야 하는 고속도로 출구, 도로공사 등 시스템 작동 영역을 벗어난 상황에 대비하여 착석 여부 등을 감지한 다음에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에 작동 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작동 전 준수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가 1번이랑 매치가 됩니다. 안전기준 2번 볼게요. 부분자율 시스템이 안전하게 자동차로 여기 띄어쓰기 또 안 돼 있죠. 유지기 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감지 성능에 따른 최대 속도, 속도에 따른 앞 차량과의 최소 안전거리를 제시하라고 하네요. 자, 안전 확보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마가 2번이 되는 거고요. 이걸 좀 지우고 여기다가 1번이라고 옆에 쓸게요. 자, 됐습니다. 3번 볼게요. 자율주행 중 고속도로 출구와 같이 15초 전 경고, 그 다음에 즉시 경고를 발생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는 요구 시 경고 방법이고요. 4번 충돌이 임박한 상황, 긴급한 상황 얘기하는 거네요. 비상조양 등으로 대응, 4번이 되는 거고요. 5번 운전전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0초 이내에 대응이 없으면, 자, 운전자의 대응이 없는 경우, 반응이 없는 경우, 여기가 5번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시스템 이중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시스템 고장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죠. 라가 해당이 됩니다. 이 문제 푸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말 바꿔서 내는 문제가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단어 똑같은 걸 주지 않아요. 이런 걸 영어에서는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죠. 수능 영어가 왜 어려워졌나요? 이런 패러프레이징이 생기면서 어려워진 거거든요.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입니다. 난이도를 높이려면 똑같이 주지 않고요. 결국에는 똑같은 말을 하는데 비슷한 말로 바꿔서 줍니다. 그러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자, 그럼 1번부터 어떻게 바뀌어 나온 건지 좀 살펴볼게요. 운전전환 작동 전 준수사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작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작동한 게 아닌데 앞에서 이러한 준수 사항들이 확인됐을 때만 작동한다는 거니까 예, 여기 운전전환 작동 전 준수 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보시면 앞 차량과의 최소 안전거리를 얘기를 하죠. 안전 확보라는 얘기로 바뀌어서 나온 거고, 그 다음 3번은 15초 전 경고랑 즉시 경고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경고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충돌이 임박한 상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한 상황. 그 다음 5번은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운전자의 반응이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 거고, 안전기준 6번 고장이 발생해도 시스템의 이중화로 막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장의 대비,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징이 된 겁니다. 일치 불일치 문제가 특히 이런 식으로 말 바꿔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면서 읽으면 이제는 문제 풀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시대가 왔어요. 자, 공기업 취업준비생 수준이 그만큼 올라간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NCS 난이도도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3번인데요. 앞에 두 문제를 너무 열심히 풀어서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죠. 3번은 너무 쉬워서 금방 끝낼 거고요. 샘플 문제는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샘플 문제 해설 강의를 찍는 되게 큰 취지예요. 어차피 답도 다 나와 있는데 굳이 뭐 답 알려드리려고 찍는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접근 방식을 좀 많이 체화시켜서 시험장에서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3번 풀어보면은 물품 구매를 진행해도 좋을지 승낙받는 문서는 우리가 이제 품위서라고 얘기를 해요. 구매 진행이니까 구매 품위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승낙받은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가서 써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걸 지출 결의서라고 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궁금하시면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금방 나오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1, 2번 문제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복습 꼼꼼히 해보시고 제가 파란색으로 글자 써놓은 게 숫자 달아놓은 게 이제 시선 처리잖아요. 예, 문제를 그 순서대로 보면서 푸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수리 세문항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